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탄지로와 네즈코가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의 주인공 남매인 탄지로와 네즈코, 둘은 귀살대 검사와 혈기라는 대척점에 있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한 끈끈한 우애로 큰 감동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반대로 둘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산속 대대로 숯을 파는 카마도 집안에서 태어난 탄지로와 네즈코. 탄지로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건강한 몸을 지녀 몸이 병약한 아버지 대신에 나무를 해 마을에 팔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반면에 장녀인 네즈코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탄지로는 네즈코의 몸이 이렇게 허약한 게 자신을 닮아서 그렇다며 항상 미안해했지만 네즈코는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자신을 더욱 속상하게 했죠. 네즈코는 몸은 허약했지만 장녀로서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넘쳐났기에 항상 동생들을 돌봐주었고 동생들도 그런 네즈코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빠 탄지로는 탄지로와 네즈코가 사춘기가 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엄마마저 그 충격으로 인해 몸져 누워버리게 되었죠. 그의 탄지로 네즈코는 각자 가족들을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탄지로는 더욱이 일을 열심히 했고 네즈코는 가족들에게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탄지로가 솥을 팔고 밤 늦게서야 집에 도착을 했는데 캄캄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집안에서 어떤 소란이라는 소리와 피냄새가 탄지로의 코를 찔렀고 집에 산적이나 맹수가 들어온가 싶은 마음에 다급하게 뛰어들어갔죠. 그러자 어둠 속에서 어떤 짐승이 동생들을 뜯어먹는 듯 했고 탄지로는 분노에 차서 도끼를 들고 그 짐승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무언가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에 단전에서부터 뜨거움이 끓어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기묘한 호흡을 하며 그 짐승을 발각이 베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또 한 마리의 짐승이 느껴졌고 탄지로는 한 마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며 그 짐승을 향해서도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다 보니 완전히 베어내지 못했고 그 짐승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죠. 탄지로는 놓치지 않겠다며 뛰어나가 그 짐승을 추격했고 추격 끝에 절벽 가까운 곳까지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자 탄지로는 눈물을 흘리며 네가 죽여버린 내 가족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 너도 죽어버려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그 짐승을 베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달빛에 비친 그 짐승 얼굴을 봤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동생 네즈코였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 순간 네즈코가 딛고 있던 땅이 파스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손을 뻗으며 안돼 네즈코 내 손을 잡아 라고 소리쳤지만 네즈코는 탄지로가 뻗은 손을 거부하며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절망하다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다시 집을 향해 뛰어갔죠. 그런데 집 앞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고 탄지로는 그를 경계하며 당신은 누구시냐고 했습니다. 그의 그 남자는 자신의 토미오카 기후 귀살대 검사로 혈기가 이 부근에 출몰했다는 걸 알게 되어 이곳에 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자 혈기는 네가 그렇게 한 건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여자 혈기라니 그게 무슨? 이라고 당황했습니다. 기우는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땐 몸이 갈갈기 베어 죽어가던 여자 혈기 한 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이 집에 살고 있던 여자인 것 같았다고 했죠. 탄지로는 설마 라고 하며 집에 들어가 보자 달빛에는 자신의 엄마의 옷과 공중을 흩어져 나가는 재가 비춰져 보였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아까 자신이 배웠던 건 짐승이 아닌 자신의 엄마였고 자신의 엄마가 혈기가 되어 자신의 동생들이 해친 것을 깨달았죠. 탄지로는 그의 구역질이 나오면서 구토를 했고 기우는 유감스럽다고 하며 뒤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도끼를 들어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고 기우는 무시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탄지로의 팔목을 걷어차 도끼를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이제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자신은 가족을 2명이나 죽인 페루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기우는 그의 자신이 상할 바는 아니지만 보아하니 넌 혈가된 가족으로부터 다른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죄가 있다면 그건 네가 아닌 너의 가족을 혈기로 만든 그 녀석에게 모든 죄가 있는 거라며 이런 비극이 원통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풀기보단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원흉에게 풀어라고 했죠. 그래 탄지로는 내 가족을 혈기로 만든 녀석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기우는 그는 바로 태초의 혈기 무잔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무잔이라는 녀석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기우는 그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귀할대 검사들이 그를 수백 년간 찾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탄지로의 단련된 몸과 혈기를 도끼 한 자루로 변했다는 것을 보고 검사로서 재능이 있어 보였고 그에게 귀할대 검사를 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해봤죠. 탄지로는 알겠다고 하며 기우가 소개시켜준 교육자인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가족들을 제 손에 죽였다는 죄책감에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그 마음을 혈기 자체에 대한 분노로 표출했고 사콘지의 눈에 탄지로는 귀할대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입이며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겠다며 교육을 시작했죠. 탄지로는 증오라는 감정에 잠식되어 어서 빨리 강해져 혈기들을 죽여버리고 싶었고 그 원동력은 탄지로의 잠재력을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지로는 산에서 수련하고 있던 중 어떤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곧장 그 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한 소녀가 혈기에 쫓겨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혈기를 보자 눈이 뒤집혔고 그대로 뛰어가 그 혈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탄지로에게는 일륜도가 없는 상황. 혈기는 탄지로의 일반 검에 베어 쓰러졌고 고통스러워했는데 탄지로는 그 혈기의 비명은 마치 자신이 이전에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덮어주는 데 했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탄지로는 한참을 그 혈기를 잔혹하게 갈갈이 베어놨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콘지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내며 그 혈기를 소멸시켰습니다. 사콘이는 탄지로에게 이렇게 혈기와 맞닥뜨려 퇴치를 해보니 어떠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씩 웃으며 아주 기분 좋네요 라고 했죠. 그때 탄지로가 구해준 여자아이 마코모가 자신도 귀할대에 들어가고 싶다며 자신의 부모가 방금 그 혈기에게 살해당한 뒤 저를 쫓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사콘지는 아무래도 탄지로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와 함께 수련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에 거둬들였고 마코모와 탄지로는 함께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죠. 마코모 역시 탄지로로 인해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사콘지의 수업에 잘 따라갔고 그 둘은 1년여 동안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들이 강해지자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그저 혈기를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죠. 탄지로는 마코모와 함께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잔혹하게 베어 죽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 선별시험장에서 가장 강력한 혈기인 손도깨비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손도깨비는 탄지로의 눈에 설어있는 강력한 증오심을 보고 왠지 오싹해지는 기분까지 들었지만 손도깨비는 그래봤자 어린 꼬마 녀석들 아니냐며 여러 개의 팔을 날려 공격을 했죠. 엄청난 공격에 마코모와 탄지로는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탄지로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마치 세상이 시뻘겋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몸이 미친듯이 뜨거워졌고 그저 저 혈기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손도깨비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에 뭔가 방금 전까지의 모습과 다름을 느꼈고 탄지로가 움직이자 그 스피드를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도깨비는 자신의 주먹을 탄지로에게 무수히 뻗어봤지만 어째서인지 탄지로는 너무나도 쉽게 피했고 어느새 자신의 눈앞까지 다가온 뒤 칼을 휘둘렀죠. 손도깨비는 목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며 이런 검술은 처음 본다며 설마 이 자식 희귀혈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끝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또 혈기는 어디 있느냐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혈기가 퇴치됨에 따라 시험을 종료한다는 알림이 있었죠. 탄지로의 이마에 피가 마르자 탄지로도 어쩐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마코모와 탄지로는 그렇게 선별시험을 통과해 귀할대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되돌아가 네이코는 어둠만이 적막한 어떤 숲에서 눈을 떴고 저벅저벅 산을 타고 하염없이 걸었죠. 네이코는 걷는 도중 극심한 두통이 일어나며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오빠인 탄지로가 도끼를 들고 미친듯이 자신의 엄마를 베었고 그 주변에는 자신의 동생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그 충격에 자신은 집에서 빠져나와 도망쳤는데 탄지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고 끝내 절벽에서 자신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는 게 기억이 났죠. 그 기억에 하염없이 울고 있던 네즈코. 그 순간 어디서 인기척이 났고 귀살대 검사가 오 여기 약해 빠진 혈기 한 마리 발견 성과를 올릴 수 있겠군 이라며 네이코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네이코는 그의 눈을 질끈 감았고 베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고 눈을 떠보니 그 검사는 큐브 스테이크처럼 온몸이 갈갈기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새하얀 모습을 하고 있는 혈기가 걸어 나오며 너는 혈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대로 개죽음 당하고 싶어? 기껏 두 번째 삶을 얻었는데 말이야 라고 했죠. 네이코는 자신을 노린 이들은 누구며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그 혈기는 자신의 이름은 루이, 부자님의 은혜로 혈기가 되었고
지금은 이 나타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검사는 귀살대에 속해 있는 인물로 귀살대는 우리 혈기들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조직이라고 했죠. 루이는 네즈코에게 자신의 보금자리로 가자고 했고 네즈코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혈기들이 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루이는 자신은 힘없는 혈기들도와 힘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혈기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인간 시절에는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혈기가 되어 인간 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코도 들어보니 자신이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본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 이렇게 대화해본 것도 이례적이었기에 다 혈기가 된 덕분인가 싶었죠. 루인 네즈코에게 너는 혈기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니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너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귀살대에게서 몸을 지키기 위해 수련하자고 했고 네즈코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루인은 네즈코를 수련시키면서 알게 된 것이 네즈코는 인간을 먹고 싶어하는 충동이 없다는 것과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몰랐던 순둥이였지만 어느새 아빠 거미혈기와의 격투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즈코와 혈기술을 사용할지 몰랐고 네즈코는 자신도 혈기술을 써보고 싶다며 칭얼거렸죠. 루이는 언젠가는 분명 너도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며 응원해줬습니다. 그 후 네즈코는 가끔씩 나타공을 찾아오는 귀살대 검사를 상대하며 그들을 죽였고 루이와 함께 그곳에서 1년 넘게 지내며 다른 거미 혈기들과도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죠. 네즈코는 원래부터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에 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게 되었고 처음에 자신처럼 귀살대 검사에 쫓겨온 혈기들을 구해주며 가족의 일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네즈코는 인간 시절에 아픈 기억을 잊고 새로운 혈기의 삶에 만족했으며 이런 일상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날 나타공사에는 엄청난 귀를 가진 누군가가 찾아왔고 네즈코는 그와 마주치자 뭔가 황홀한 기분과 함께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황급히 루이와 다른 혈기 듀오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고 네즈코에게도 빨리 무릎을 꿇으라고 했죠. 네즈코는 그의 어리둥절하며 무릎을 꿇었고 루이는 바로 이분이 태초의 혈기이자 우리들의 아버지 무자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님, 내 아이들아 잘 있었니? 라고 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네즈코를 바라보더니 그래, 네가 바로 네즈코구나, 반갑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와 네즈코 둘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전개를 할 텐데 기존 원작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나리오도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